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75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너걸이라고 합니다. 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로 말을 담당하고 있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윤님도 자기소개. 저는 게스트로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된 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CP라고 합니다. 편집을 요즘 못했지만 안 올리고 있는데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님 모시고 그 머신러닝과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번 주에 새 제품 소식이 하나 있어서 M2 맥북 프로 좀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실망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왜 아싸님은 좀 이번에 맥북 프로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구경만 했는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이벤트도 없고 그죠. 그냥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왜 맥북 얘기를 하지? 이랬는데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M2죠. 이제 M2가 올 초인가요? 작년 초죠. 작년 봄쯤에 여름인가 그때 M2 맥북 에어가 나왔고 에어가 당연히 나왔죠. 예상하고 있었죠. 이제 나올 거라는 걸 누구나 언젠지를 몰랐을 뿐. 이제 그 M2 프로와 M2 맥스를 단 맥북 프로가 나오고 맥 미니가 나왔어요. 네. 스튜디오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스튜디오도 그럼 또 나오려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M2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살짝 있어서 가격대는 다르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스튜디오는 프로와 맥스를 달고 나오겠죠, 더 크게. 근데 이번에 맥 맥북 미니와 프로는 맥북 프로가 나왔습니다. 네. 에어랑 크기가 똑같아요? 14인치는? 두께가 다를걸요? 두께가. 재보진 않았는데 네, 두께가 에어가 훨씬 얇죠. 네, 무게도 그렇고 포트도 네네. 좀 차이가 있어서 네, 포트 차이도 HDMI 같은 건 있고.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맥 미니는 에어에 어때요? 들어간 건 M2고 맥북 프로에 들어간 건 M2 프로랑 M2 맥스죠. 네, CPU도 칩이 하나 더, 칩이 더 네네. 좋죠. 맥 미니도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 똑같아요, 그러면 기존 맥 미니랑? 제 수치를 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 생태계가 있으니까 네, 바꿀 이유도 없고. 네네. 근데 네. 생뚱맞게 홈팟은 왜 들어있나요? 생뚱맞지 않죠. 그런가요? 네. 걔네가 사실 홈팟을 단종했거든요. 한 2년 전에. 네네. 네, 사실 안 만든다고 거의 뭐 오피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발표하다시피 안 했고 홈팟 미니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홈팟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제 기억에 네네. 수년 됐거든요. 그러고 더 이상 안 만드나 얘네? 하고 있다가 홈팟 미니를 갑자기 내놓으면서 홈팟은 안 만들고 그냥 이제 미니로 가나 했는데 의외로 갑자기 홈팟 2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홈팟 좀 사고 싶어서 항상 기다렸는데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와서 좀 반가운 제품인데 솔직히 그 사이트를 열심히 봤는데 네. 원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비교조차 없었고 원래 홈팟은 사라져서 이렇게 뭐가 달라 그냥 느낌의 사운드가 좀 더 좋아지거나 뭐 이랬겠지 뭐 이 정도 느낌이고 딱히 막 엄청 좋아졌다 뭐 이런 거는 좀 안 보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계실 때는 홈팟 잘 쓰세요? 잘 쓰진 않아요. 그럼 왜 사고 싶으셨어요? 모양이 좀 이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집을 홈킷 기반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이렇게 제어를. 네. 근데 네네. 그걸 하려면 집에 스테이션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아이패드나 그러니까 집에 붙박이로 있는 그게 있어야 외부에서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이폰으로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리인벤트 갔을 때 홈팟 미니를 하나 사왔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현실은 홈팟 지원 기기가 많지 않아서 결국은 구글 홈도 있고 홈팟 미니도 있고 갈려져 있는 게
현 상태죠. 음, 그렇군요. CP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쳐다봤는데 윤이 이런 거 전문이시잖아요, 약간. 저도 집에 홈팟 미니 있긴 한데 원래 컴퓨터랑 연결해 쓰려고 샀었거든요. 근데 바로 컴퓨터랑 연결을 끊었죠. 왜요? 왜냐면 어. 컴퓨터랑 연결해서 홈팟 미니 바로 연결해서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약간 재생이 느려져요. 한 타이밍 느리게 나오기도 하고 말이랑 음. 노래도 그렇고 뭔가 오히려 블루투스보다 빠릿빠릿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 들어보면 그 홈팟을 애플 TV에 연결해서 애플 TV랑 하면 그런 게 괜찮대요. 근데 오, 제가 컴퓨터랑 바로 연결하는 용으로 썼을 땐 너무 별로라서 그냥 컴퓨터랑 연결하는 스피커는 최근에 원래 보스 거 쓰다가 엊그제 그 마샬 걸로 바꿨거든요. 선 연결하는 걸로. 네. 홈팟이 뭔가 컴퓨터랑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화면 보이면서 하는 거랑. 근데 애플 TV에서 유튜브 보고 할 때는 좋은데 그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런 건 안 쓰세요? 그 인터폰인가? 그런 기능 있잖아요. 밥 아, 먹어, 뭐 이런 거. 그거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네. 써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네.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으로 차에서 출발할 때 집 인터폰에 나 지금 출발해 이렇게 하면 거기서 홈팟에서 울린다고 하던데 어, 써봐서 되는지 아, 모르겠네요. 진짜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그걸로? 그쵸. 네. 집에 있는데도 주고 약간 그게 미국 환경이니까 미국은 2층 집, 뭐 3층 집 아, 이런 거 많잖아요. 내려와서 얘들아 밥 내려와 먹어. 뭐 저녁 뭐 내려와서 밥 그래서 먹어 공감이 안 이런 거 할 때 음, 각 방에 있는데 이제 소리가 울리죠. 음. 아, 이런 거는 낙교님이 잘하실 텐데. 낙교님 집 펜트하우스니까 친구들 게임하고 있을 때 내려와 이렇게. 그 방송에서 개인 집 막 그렇게 까도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장난으로 한 거라 진짜 아, 네. 펜트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긴 하지. 가봤습니다. 되게 좋아요. 아, 네. 음,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낙교님 어차피 네.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등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 아, 홈팟을 그러니까, 왜 한국에는 안 내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지금도 안 얘를 나왔어요? 안 내주잖아. 네, 없죠. 아예 없어요. 얘는. 그리고 어, 한글도 안 돼요. 한글이 안 돼요. 거의. 내 걸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리는 되는데 굳이 홈팟은 안 낸 거 보면 뭔가 네. 법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음, 쉬리는 되는데 홈팟 쉬리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영어로 해줘야 돼요. 아, 영어 공부가 되겠군요. 아니, 전혀 안 그런 되는 것 같아요. 영어를 못 합리화로 알아듣고. 하죠. 톤을 알람조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거만 음, 하죠. 맞아요. 네. 어, 새 제품 얘기 잠깐 해봤고요. 뭐, 이번에는 또 새 제품 사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또 관심 없다고들 하시다가 갑자기 저 샀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윤님, 잠깐 자기소개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랑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당근마켓 MLOps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머신러닝 관련해서 일한 건 한 4, 5년쯤 된 것 같아요. 4, 5년. 네, 보통은 이제 모델 만드는 거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모델 만드는 건 처음에만 좀 했고 그 뒤로는 이제 파이프라인 머신러닝 모델 만든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하고 지금은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뭔가 예측이나 이런 게 더 잘 돌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인프라스트럭처 만드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일반적인 그 테크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ML을 하시는 분들이 밟아가는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 예전부터 클라우드나 이런 시스템 하는 거, 음, 데이터 처리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네. 이쪽으로 탔고 마침 당근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니즈가 있어서 좀 더 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모델 쪽으로 계속 더 딥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네. 광고나 추천이나 뭐 이미지 처리나 이게 도메인 쪽으로 좀 딥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더 시스템 만드는 거 MLOps 쪽에 음, 관심이 많아요. 그렇군요.
ML 옵스라서 그런 지금 하시는 뭐 약간 인프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은 직군 이름을 뭐라고 해요? 뭐 모델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니. 이게 좀 회사마다 다른데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채용해서 모델까지 다 하시는 회사도 있고 음, 뭐 리서치 사이언 뭐 머신러닝 리서처 뭐 이런 식으로 채용되는 데도 있고 아니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해서 모델 하시는데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모델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연구보다는 그걸 진짜 상용화하는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데 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군요. 혼재돼 있고 요즘은 네. 조금 그냥 다 제너럴하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딱 뽑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음, 머신러닝 배워가지고 하는 조직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음. 어, 네. 한 번 그러고 시도해봤는데 너무 어렵던데요? 배워보고 싶어서 이게 공부를 아, 조금 하다가, 괴리감이 있어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랑 다른 좀 음, 배경 지식이랑 방법이 좀 다르긴 해요. 그거 한번 넘어가시면 좀 쉽지 않나? 그 다음부터는 네. 음. 근데 아니면 그걸 저도 한 그냥 넘기가 어려운 거 수년, 아니에요? 한 안다고 수년 치고 전에, 그냥 네. 그쵸. 한 5년 전에 막 하도 막 유행할 때, 제가 이걸로 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정보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바닥에서. 왜냐면 일로 음, 갈 거니까. 그래서 그때 스터디를 시작했거든요. 무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머신러닝인가? 머신러닝? 근데, 딥러닝? 예. 예. 근데 빨간색. 2장 시그모이드 예, 함수에서 포기했어요. 무릎 꿇고. 이거는 내 길이 그쵸. 아닌 것 같아. 무슨 시그모이드 말인지 넘어가야 돼. 도대체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근데 쓰러졌어요. 그거 좀 신기했어요. 저는 약간 그 머신러닝 쪽으로 넘어올 때 진짜 커리어적으로 약간 저도 원래 소프트 엔지니어였었거든요. 그냥 개발자 음, 머신러닝 전혀 상관없고 전공도 그쪽이 아니긴 한데 저희 처음 넘어갈 때 한 4, 5년 전에는 진짜 내가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진짜 열심히 밥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하니까 그거 시그모이드 이해 안 돼도 계속 보고 뭐 어, 팩프로테이션도 어, 부분도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넘어가지긴 하더라고요 한 번은. 네. 음, 음,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게 어렵지 보통 머신러닝이랑 같이 나오는 이제 주제가 AI잖아요.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 우선은 AI 제가 이해한 바로 하는 거. 저도 이제 그냥 스타트업의 엔지니어지만 AI라는 음, 주제가 되게 크고 엄청 복잡하고 그렇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네. 이해한 바로는 제 본업이 머신러닝 쪽이니까 제가 이해한 음, 바로 이제 AI는 인공지능인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역사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고 그중에 지금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 이제 기계 데이터로부터 기계를 학습을 시키고 이거를 인공 음, 만들자. 약간 이게 AI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음. 생각되고 많이들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효과도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 그럼 AI를 만드는, 네. 아, 네, 얘기하세요. 큰 범위의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맞아.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방법. 예. 요즘도 딥러닝이 그 가장 큰 대세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또 많은 게 갈라져? 네. 그렇죠. 예, 딥러닝이 어, 물론 이제 전체 AI가 있고 그 중에 이 방법론 중에 딥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중에 제일 잘 먹힌 게 딥러닝이 있다. 약간 이렇게까지 우선 갈 수 있고 이제 딥러닝이 음,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또 예를 들어 추천이나 어,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는 딥러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머신러닝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뭐 음, 퀄리티가 더 좋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좋게 뭐 네.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아주 복잡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딥러닝이 진짜 잘 이해하죠. 네. 데이터가 음, 복잡하고 네. 이거 뭐 테이블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딥러닝이 엄청 잘 먹히기는 해요. 네. 잘 몰라서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복잡한 그 데이터를 잘 한다 그랬잖아요. 딥러닝이 잘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잘 안 될까요? 그게 주식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고, 이제 이건 이제 해답을 알았으면 이제 제가 돈 더 많이 벌었을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보통은 머신러닝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머신러닝은 이제 그 분포 있잖아요. 데이터의 분포가 고정돼 있고 그 고정된 데이터 분포 안에서의 패턴이 있어야 잘 하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은 아, 이 데이터의 분포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네. 네. 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이런 분포를 하구나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음, 내일 분포가 아닌 거죠. 음, 앨런 머스크가 트윗 하나 쓰는 거죠. 분포가 달라. 아, 그럴 수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연준에서 갑자기 뭐 크게 뭐 바뀌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음, 피처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 안 넣으면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챗GPT 같은 게 글도 더 잘 쓰고 예. 사람보다 잘하는데 사람보다 주식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사람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주식은 도저히 못하겠다? 약간 미래는 알 수 없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림도 그리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 다 주니까 예, 인풋을. 예. 아, 그러게요. 그럴 수 있- 어렵네요. 예. 이거는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다음에 아, 네네. 좀그 그냥, 어렵긴 어려운 분야. 그리고 막 저도 약간의 관심 있어서 데이터 봤을 때는 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약간 사비사비치 스타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음. 뭐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 시간의 스케일 같은 거를 조정할 때 이런 걸 머신한테 잘 학습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꼭 네, 말씀하세요. 막 주식 시장 할 때 꼭 팔아라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이 회사가 뭐 건강한지 안 한지 뭐 이런 레포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음,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음, 네. 음, 그럼 제가 머신러닝을 잘 몰라서 네, 항상 가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 수백만 장의 사진 중에 고양이를 골라내요. 예를 들어 AI 고양이도부터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 머신러닝에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하면 정확도 수치 같은 게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100만 장을 주고 걔가 뽑아온 걸 100만 장을 보고 맞았나 틀렸나 채점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계속 개선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뭔가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개선하고 수치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모르는 입장에선 정답을 알아야 얘가 정답에 근사한지 아닌지를 100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을 모르니까 걔한테 준 건데 어떻게 그걸 알지? 막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 우선 이게 개 고양이 이제 이미지 분류 문제를 네, 푼다고 하면은 네. 우선 처음 훈련시킬 데이터셋은 정답이 있기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우리에게 100만 음, 장의 개 고양이 사진이 있다. 네. 뭐 고양이가 아니다 하면 뭐 고양이 사진이랑 고양이 아닌 사진들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음, 처음엔 정답을 알아야 되니까 훈련할 때는 이제 정답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일부분을 떼가지고 일부분은 이제 테스트용으로 빼놓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테스트용에서 뭐 정답률 99%를 달성을 했어요. 그럼 네. 이제 뭐 대충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셋 분포에서는 잘 동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내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서비스 네. 내보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된다는 피드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네. 그 피드백을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셋으로 계속 넣고 그걸 레이블링을 하고 이제 다시 훈련을 돌리고 그래서 이거를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다시 정리하면 처음 데이터셋을 만들고 어느 정도 달성하면은 이제 서비스 나가고 근데 서비스 나가고 땡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서비스 돌리면서 피드백 루프를 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는 해야 돼요. 잘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는 피드백 루프를 돌리려면 다시 이제 우리가 보기엔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정제된 거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면 뭐 초점 이상한 거, 빛반사된 거 막 여러 가지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정답지에 다시 넣어서 또 돌린다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 라벨링은 결국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예전에는 좀 그런 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양을 보면 그런 음, 수준의 양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 알바를 막 엄청 뽑아가지고 막 라벨링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
그게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람이 들어있는 거 이제 휴먼 인 더 루프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네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레이블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서비스 나갈 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레이블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네. 뭐 고양이 사진 뭐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막 이 정도는 뭐 레이블링 충분히 하면은 패턴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휴머인드 루프로 돌릴 수도 있고, 네. 이제 만약에 휴머인 루프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론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걸 이제 벡터라는 임베딩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벡터를 만들면은 이제 어, 유사한 이미지끼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 이미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고양이라는 사진의 임베딩을 이제 앵커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커랑 유사하게 뽑힌 애들은 고양이로 판단할게. 어느 정도 디스턴스 그 스코어가 있거든요. 그 유사 네. 스코어를 따져서 뭐 유사 스코어 0.5 이하는 고양이가 아니야. 유사 스코어 0.5 이상 똑같으면 고양이로 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그러면 이게 일일이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점만 살짝살짝 조정하면서 그거를 네, 정답률을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아, 머신러닝은 100%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앵커 네. 어디 두냐, 그 디스턴스를 얼마나 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죠. 이제 음, 컴프로마이즈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잘 이해 못했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정확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떨어졌구나, 이거를 계속 측정은 할 수 있나 보네요. 예, 그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 음, 뭐 유저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뭐 버튼을 넣어 놓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 고양이 아, 사진이라고 추천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안 가져가게 뭐 이렇게 서비스에 그 매트릭을 찍을 수 있죠. 이벤트를 찍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등락폭을 보면서 우리 서비스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런 장치들을 넣으면 알바를 안 쓰고도 어느 정도 조금 라벨링이나 하겠네요. 근데 라벨링을 무조건 안 한다 한다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어떤 종목은 차라리 라벨링 해가지고 하는 게 정확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그렇죠. 종목은 우리는 레벨링 안 하고 대신 정확 좀 뭐 이런 식으로 가볼 거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개 고양이는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일단 서비스 가면 또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피해 가잖아요. 예를 들어 네. 유튜브 같은 것도 방송 송출하는 거 잡아내니까 자기 컴퓨터 화면에 조그맣게 띄워서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앞에 살짝 뭐 가려놓거나 이런 짓을 계속 치팅을 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또 네. 신고도 하겠지만 맞아요. 어, 그런 것도 계속 그 피드백 루프에 넣어서 추가로 또 잡아내고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거 제일 좋은 예시가 플랫폼 기업들이 컨텐츠 필터링 같은 거 하는 거나 뭐 사기꾼 잡는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음, 좋은 예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사기꾼이 특정 패턴으로 막 자기가 사기를 치고 이러면 그거를 잡아내고 그 케이스를 룰 베이스로 만들고, 근데 룰 베이스 만들면 살짝 피해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머신 근데 그건 어차피 보통은 고객센터, 그러니까 CS 운영하시는 조직이 있잖아요. 운영 조직이 있고. 근데 예전엔 그 룰 베이스로 하고 되게 막기 힘들었는데, 어, 이제는 몇 가지 케이스가 발견이 되면은 운영을 하면서 신고 처리하고 제재 처리하고 이런 다 이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 처리하고 제재 처리한 이력을 가지고 머신러닝 훈련 한번 돌려놓으면은 그 똑같은 패턴으로 접근하는 뭐 악성 게시글이나 유저는 이제 잡아낼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음, 예전에는 그 룰이 늘어날수록 우리도 운영하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이력이 다 남고 그게 레이블로 돌아갈 수 있는 피드백 루프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그 데이터가 쌓이고 그 패턴을 이미 머신러닝 학습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룰만 보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운영하는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걸 또 막을 수 있고, 머신러닝이 약간 좋은 예시가 아닐까? 네. 선생님, 제가 설명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때 그 서비스 내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으면 운영하는 인력이 남기는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실 레이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쇼노트를 쭉 적어놓기는 했지만 미리 궁금한 거부터 질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끝에 거부터 먼저 여쭤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쇼노트와는 전혀 상관없이 질문이 시작돼요. 네, 마음 가는 대로 그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더라도 사실 요즘은 IT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챗GPT 같은 것들을 보면 저 친구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친구한테 다 넣어주면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지식을 쭉 얘기를 해줄 것 같고 뭐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머신러닝 관련 책에 목차를 한번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 이제 뭐 책은 이제 목차들이 대부분 좀 고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형화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따라서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패턴화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에도 답을 잘한단 말이죠. 챗 GPT는.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엄청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엄청 방대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음, 그 우리가 그러니까 패턴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들도 사실상은 다 패턴이 있었던 거죠, 사실. 사람도 비슷하게 음,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아, 사람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관으로 봤을 때의 인지 수준으로는 알아채기 어려운 패턴들도 걔는 알아챌 수 있고, 지금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답을 하고 있다. 예, 아니면은 그걸 진짜 봤을 수도 있고, 아니, 음, 그런 질문에 답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봤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러면 그, 네, 이거님 질문하세요. 먼저 하세요. 제가 다음에 아, 물어볼게요. 그 챗GPT랑 완전히 이어지는 얘기는 아닌데 음, 그 챗GPT 그 이제 GPT 이런 게 그게 보통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오픈AI에서 무슨 모델, 뭐 스테이트 디퓨전도 뭐 모델 이름이고 딱 이런 거 음, 같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을 만드는데 그 학습 비용, 데이터 가지고 막 돌리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네가 기대하는 어떤 정확도 해서 뭐 이름을 붙이고 뭐 그게 사실 버저닝이겠죠.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비용이 있고 이걸 모델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네. 서비스를 할 때도 여기서도 또 비용이 또 엄청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게 뭔가 나왔으면 딱 넣으면 이제 막 팍팍 뭐가 나오나 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모르는 입장에서 또 여기서도 또 GPU도 필요하고 마치 밖에서 봤을 땐 여기서도 학습 런시러닝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관계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질문을 정리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아, 네. 훈련에서도 비용이 들고 서빙에서도 비용이 드는 게 뭐 왜 그렇게 되냐 약간 이런 뭐 그게 맞냐 왜 이런 그렇게 되냐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건지 네, 아 네, 그게 이제 ML 쪽은 이제 모델 훈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모델 훈련 부분이 있고 이제 그다음 모델 훈련이 끝난 모델이 나왔고 그걸 이제 서비스에 나오기 위해서 이게 서빙 한다 이제 트레이닝 네, 서빙 네, 이렇게 네, 네,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네, 근데 트레이닝 부분에서 많이 데이터가 돈이 드는 건 우선 네, 모델 훈련시키려면 데이터 가공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네, 만드는 비용, 데이터 가공 비용, 그다음에 네, 훈련하면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클러스터 그 컴퓨팅 비용이 엄청 많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제작하는 인력들의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죠. 음,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거는 약간 뭐 실험을 잘 끝낸다는 하에는 리서치하면 한 번 만들면 이젠 그거 끝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네, 우리가 훈련을 4번 시도해서 4번 만에 좋은 모델을 만들었어. 딱 그러면 이제 네, 4번 하고 끝이기는 해요. 얘를 더 네, 발전시킬 건 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입력대로 이 모델 태워서 예측을 하고 예측을 돌려주는 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얘는 그
예를 들어 한 명이 요청할 때 비용은 한 건인데 이게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그 트래픽의 n배로 이제 요청이 그 컴퓨팅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의 비용이 있는데 이제 상황마다 다르고 그냥 리서치만 했다면 이제 서빙 비용은 안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 이 서빙 비용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실은 더 서빙 비용이 더 클 때도 있어요. 네, 모델 훈련하는 비용보다. 그리고 그 이거는 네, 트래픽에 비례한다. 네. 나온 모델로 썰빙할 때도 학습만큼은 아니겠지만 거기서도 GPU랑 이렇게 약간 AI적인 그런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냥 꼭 리퀘스트가 그렇지 웹서버처럼 상황마다 좀 다른 건가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는 GPU에서 서빙하는 게 효율이 더 좋아라고 하면 GPU를 선택할 수 있고 음, 우리는 GPU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CPU에 올려도 충분히 레이턴시가 좋아라고 하면은 그냥 음, CPU에만 배포해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음, 모델의 크기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타겟 레이턴시에 따라서 선택 사항이기는 해요. 그것 따라 좀 다르군요. 네. 저 살짝 음, 그래서 챗GPT를 뭐 자세히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걸 지금 트래픽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막 역산하고 막 이런 글을 보니까 맞아요. 뭐 거의 이 정도면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냥 여기서 그냥 실시간으로 학습을 돌리는 거 수준일 정도로 음, 엄청나더라고요. 그 뭐 AGL인가요? ABEC? ABEC? 아예 A100. 예, ABEC 같은 거를 막 몇 대 쓸 거다 막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우리 머신러닝 쪽은 서빙도 자원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그게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뒤에 네네. 애저가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트위터에서 네. 본 것 같고 저희도 와, 저 챗GPT 저 정도 트래픽을 저 사이즈의 모델로 서빙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 그 생각이 들긴 음,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막 GPT급 모델은 진짜 돈 많은 대기업이나 아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네. 근데 오픈 AI가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은 API로 팔아요. 그 GPT 음, 뭐 정확하게 챗 GPT는 아닌데 예전 GPT 모델 같은 거에 예측 같은 거 하는 음, 걸 파는데 네, 그 손해 보고 있지 않는 한은 이제 한 건 예측하는데 자기네들 계산으로는 그거보다는 싸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음. 들긴 해요. 네. 뭐 0.0004달러에 천 토큰인가? 예. 단어 1000개당 뭐 그 정도? 이렇게 프라이싱을 음. 볼 수는 있어요. 거기 오픈 AI 들어가면.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빙 비용을 작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좀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음, 아, 그쵸, 그쵸. 어, 어. 사실상 진짜 제대로 서비스 하려면 그게 받쳐주기는 해야 돼요. 와, 뭐 우리가 음,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었어. 근데 막 서빙 비용이 너무 비싸면 그 어, 서비스 못 나가잖아요.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프로덕션을 잘 제어해야 신경 쓰는 되는군요. 조직이면은 서빙 비용까지 다 생각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아, 아, 네. 제 리서치 조직은 그건 관심 없고 그냥 최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겠지만 이제 제품으로 오면 네. 그게 아주 중요해지겠네요. 그게 이제 음, 많은 머신러닝 이제 조직에서 그 고민하시는 부분이긴 하죠. 예, 이제 어, 서로의 꼴이 다르다거나 매트릭 오브젝트가 그러네요. 다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게 네, 마지막 하나 예를 들어 예측한 거를 캐싱해서 쓰는 방법 뭐 종류에 따라서는 우리는 입력이 많이 변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음, 입력이면 머신러닝 모델도 똑같은 대답을 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번 예측하고 그 대답을 캐싱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서비스 나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음, 식으로 앞단에 캐시 레이어로 돈을 아낄 수도 있고 근데 챗GPT처럼 계속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는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음. 그, 챗GPT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버전이 3 버전인가 3.5 버전인 것 같고, GPT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을 써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건 정말 혁명 수준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버전이 있는데 왜 상용화를 안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서빙에 대한 비용을 좀 낮춘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더 걸리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게 경제적
경제적인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걸 만들었지만 그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 없고 아직 그냥 리서치 정도인 거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 약간 사회적 파문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아, 뭐 그런 것까지도 음, 고려는 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음, 너무 이 모델이 좀 편향적이어서 음, 인종차별적일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음, 인류 사이에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지성을 가진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스카이넷. 스카이넷. 그래서 아, 궁금하긴 해요. 저도. 예, 저도 그냥 씬에 있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일 뿐이라서 사실은 음. 근데 공개될 네. 그렇게 들으니까 아까 모델하고 서빙 설명해 준 것처럼 약간 느낌에는 아직 오픈 AI는 리서치 회사 같은 느낌이라서 계속 우리 얼마나 모델 좋은지 자랑하는 게 좀 목표인 느낌이고 이번에 챗GPT가 워낙 인기 끄니까 구글에서 약간 그냥 반발심인지 뭐지만 우리도 그런 거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거 아니야 같은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음, 아까 윤이 설명한 거 들으니까 구글은 약간 그거는 서빙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서비스에 써먹기에는 무리인데? 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서비스 어떻게 쓰지? 같은 고민이 하니까 안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저희도 막 챗GPT 나오자마자 구글의 반응이 엄청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응. 보통 얘기하다 보면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챗GPT 저 비용 그대로 하면은 그냥 지금 예를 들어 구글닷컴 들어가가지고 쿼리하는 비용보다 챗GPT로 인퍼런스 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구글도 그 쿼리하면은 그것도 다 비용이 들긴 하잖아요. 뒤에 백에서 서비스가 그쵸. 있다. 예. 그쵸? 근데 챗GPT 저도 이것도 뭐 인터넷에서 본 거긴 한데 예 예전 구글 서치 엔지니어 분이 트위터에 남기신 거 보면은 뭐 가격으로 따지면은 레비뉴가 안 맞는다고 하긴 했었던 것 같고 음, 어, 지금 챗GPT 그대로 그냥 예전 구글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그대로 챗GPT 비용으로 하면은 손해가 날 거라는 음, 음, 거 그리고 구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냥 우리가 리서치했어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공개해 주는 거랑 진짜 진짜 서비스 할 때 고객의 이런 항의를 받는 거나 고객이 음, 이 서비스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음, 조심스럽긴 할 것 같고 근데 또 첨언 하나 붙여보자면 구글이 엔지니어링 스킬이 엄청 좋은 조직이라서 정말 마음 먹고 한다면 최적화도 엄청 잘하긴 할 것 같긴 해요. 음, 사실 몇몇 공개된 걸로는 그 머신러닝 인퍼런스 같은 거나 엄청 최적화 잘해서 하는 방법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엔지니어링 쪽으로 풀 거면 오히려 더 쉽게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구글이 음. 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준비한다고 뭐 소문 났었긴 했잖아요. 뭐 시그널 음, 레드였나? 뭐 CEO가 시그널 레드 했다고? 네. 음. 기대되긴 해요. 구글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근데 머신러닝 하는 분들 들어보면 너무 구글 바 같아요. 오픈 AI도 좋아요. 오픈 AI랑 구글에 대한 약간 맹목적인 신뢰? 구글 그쵸. 구글 실제로도 뭐 서비스도 많고. 예, 예. 음. 구글 그렇죠. 데이터도 잘하는.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아, 그래요? 아니 구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음. 네. 이제 경쟁이 좀 그럼 시작되지. 딥마인드도 지금 구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온 세상이 AI 하고 있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알파고 같거든요. 알파고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제 바둑만 타겟으로 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런 게임 AI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전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음, 계신 게 있나요? 이거는 미리 질문 주셔서 제가 사실 좀 조사를 해왔는데 네. 이제 알파고가 처음에는 이제 바둑만 했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네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처음에 바둑이 사실상 이제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이기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음, 이제 그런 머신러닝 예측 뭐 이런 강화학습 이런 거 써가지고 알파고가 바둑을 정복을 했고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뭐 약간 히스토리를 말해보면은 그 다음에 알파고 이건 이제 사람이 만든 기보를 학습해가지고 뭐 이 최고의 바둑 머신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얘가 직접 뭐 공부해서 할 자도 혼자서 익힐 수도 있나 해서 시도해가지고 알파고 제로가 나와가지고 훨씬 더 성공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둑은 머신이 더 잘해 이렇게 된 거고 아 그럼 이제 바둑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체스도 해보고 이 쇼기 이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쇼기 이것도 해봐서 네네네 그래서 이런 다른 게임으로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알파고는 이제 고니까 이제 그 바둑 전용이었는데 그럼 이제 바둑 전용 말고 다른 게임도 다 정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무제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의 모델로 다른 게임도 다 이길 수 있는지 해서 그것도 잘 됐다고 들었고 이제 그거보다 더 복잡도가 높은 뭐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딥마인드가 했다고 하고요.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아무래도 이제 턴제 이런 게 아니라 막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복잡도가 있는데 이것도 스타2에서도 뭐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챔피언 이겼다고 하고 와,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 도타2도 했는데 이제 도타2 약간 왜 도타2나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갔냐 하면은 그런 바둑은 이제 내가 혼자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두는 건데 도타 같은 경우는 사실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내가 앞으로 가는데 얘가 뒤로 가거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류의 더 복잡도가 높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능한가 해서 이제 테스트 실행을 했고 이제 도타2도 이제 와, 챔피언십을 이긴 걸로 알아요. 그렇게 음, 어 업계에서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조금씩 얘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복잡한 패턴에서 아니면 나중에는 더 복잡하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알려줘서 from scratch부터 아니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음,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네. 그게 대단하긴 해. 볼 때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어떻게 보면 그냥 두뇌 싸움 하잖아요. 사람의 두뇌와 알파고의 두뇌가 싸운 건데, 음,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육체 제약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아무리 조종해도 이게 APM이 한계가 있는데 음, 뭐 알파고는 사실 컴퓨터 연결하면 200마리의 말이나 한꺼번에 다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아 이걸 맞아 맞아. 어떻게 그러면 당연히 제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이쪽 보면 저쪽 못 보고 하니까 그걸 보는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육체가 되게 음, 중요한데 스포츠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저는 이제 그 뒤에는 자세히 스타크래프트 하는 건 자세히 못 봐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덜 신기한 느낌? 컴퓨터가 이겼다는 게, 아 어, 예. 물론 제가 스타크래프트 설치하고 컴퓨터로 하면 되게 못하죠, 컴퓨터.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저도 와, 정확하게 이제 제 분야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리서처들이었다면 이게 육체적인 그 한계 때문에 이긴 건지 내 지능 때문에 이긴 건지 테스트해보고 싶을 거라서 제약을 음, 두지 않았을까요? 아, 뭐 예를 들어 뭐 1초에 몇 번 이상은 인스트럭션을 못해 라든가 너는 음. 맵을 볼 때 어느 곳만 봐야 돼 이런 것까지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그런 약간 것도 넣긴 넣어야 될 것 같고, 안 넣으면 너무 반칙. 일단, 음. 맞아 맞아. 예. 근데 그런 저도 지능 그 네. 유니 알파스타 그 지금 얘기하는 게 스타크래프트 그게 알파스타잖아요. 알파스타 소개해 주신 글을 링크를 주셔서 봤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영어라서 제 읽지 못했지만 APM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 네. 클릭하는 그 APM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음, 보면은 최고치가 678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390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APM이. 인간 프로게이머들은 얼마 정도예요? 저 잘 게임 잘 못. 프로게이머 지금 여기 보이는데 TLO라는 선수 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드리면 여기 이제 알파스타가 있고 TLO라는 선수가 있고 마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나라는 선수는 평균이 390이에요. APM이. 근데 최고치로 가면 한 700까지 나오고 그리고 TLO라는 선수는 이게 진짜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높거든요. 최고치는 2000까지 올라가고 APM은 음, 678이에요. 근데 알파스타는 277밖에 안 돼요. APM이. 제일 아, 낮아요. APM 수준으로는. 그거는
잔 기술이 필요 없다 뭐 이런 건가? 어. 상황 판단을 더 잘한다. 프로게이머들 보면 약간 쓸데없이 클릭 많이 하거든요. 그쵸. 약간 손을 계속 이렇게 돌려놔서 필요할 때 어. 빨리 돌리려고 약간 계속 예열하는 느낌인데 그쵸. 스타나 이런 애들은 그냥 콕콕 집어서 정확하게 예. 딱 클릭해서 딱 옮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APM이 과도하게 필요하죠. 왜냐면 스타크래프트 그럴 수 게임만 있죠. 보면 막 쓸데없이 일꾼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막 계속. 그쵸. 그죠, 엘콘 그죠. 4마리밖에 없는데 APM 200까지 올라가고. 지금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APM은 그런 게 생각보다 있죠. 높진 않다. 물론 중요하지 이제 않다. APM으로 약간 그거를 해킹처럼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알파스타나 뭐 이런 애들은 그런 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맞아. 이런 류의 약간 편향이나 불평등한 거를 제거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능을 익히기 위한 음,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정확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빼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 이제 알파고 이외에는 알파고 계열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더 뛰어난 지능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거는, 며칠이 네. 아니고 얼마 지나면 롤 같은 것도 AI 한 명씩 붙어가지고 같이 해주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도 이미 AI이긴 하죠. 그 롤 할 때 숫자 안 맞으면 컴퓨터 넣으니까 아, 그러니까 AI이긴 아, 하지만 이제 얼마나 똑똑하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러네, 그러네. 멍청한 AI도 AI이긴 하죠. 아, 그죠, 그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약간 되게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뭐 바둑 잘하는 뭐 소프트웨어 만든 거 아니야? 약간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소프트웨어 만든 거 음,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얘가 진짜 그렇죠. 얘가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음, 저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게요. 네. 음, 챗GPT 이제 GPT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 이제 사람의 대화를 이제 내가 뭘 말할지 예측하고 나랑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거는 음, 진짜 좀 혼란이 오긴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앞서 말한 그냥 바둑 음, 잘하는 머신 일하기 생각하기보다는 좀 챗GPT는 더 했고 근데 이제 업계에서 생각하는 이렇게 확장해다 가다 보면은 더 복잡한 패턴도 할 수 있고 진짜 그분들이 원하시는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왜 챗GPT는 더 큰 충격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웃풋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나온 이제 바둑 인공지능들을 이렇게 새로운 수를 보여주면 바둑 기사들 프로 바둑 기사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대요. 이거 왜 여기다 뒀을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히 그 뜻이 전달되진 않는 거죠. 그냥 여기에 두면 이길 확률이 높아. 요건 알지만 그 수를 통해서 뭐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바둑 용어로 치자면 그런 것들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데 챗GPT는 글자로 써주니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격이 더 커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인터페이스 그런 것도 있고. 부분에서 스테이블 음, 디퓨전도 좀 달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비슷했던 음, 것 같아요. 약간 그쵸. 이제는 거의 사진이랑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 왔구나라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제너레이트 한다는 게. 아, 근데 그죠. 하나 풀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음, 음. 알파고 그런 것들이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쵸, 거기서 그쵸. 익힌 기술들이 다 익힌 기술이나 이런 거에 영역을 확장해 나간 것들이 다 도움이 음, 된 걸로 알고, 챗GPT 같은 경우도 광학습 도입해서 뭐 했다고 들었기도 했고, 그렇게 계속 음, 알고리즘이나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점점 더 전체적으로 더 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리고 너굴님이 챗GPT 충격을 얘기해 주셔서 생각해 보면 그 달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놀랍긴 했는데 음, 막상 내가 가서 하면 내 프롬프트는 그런 이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려면 내가 뭔가 막
50페이지짜리 PDF가 있고 프롬프트 사용법 막 이런 거에 막 돌아다니고 치트시트 이렇게 되게 막 어렵더라고. 이게 내가 보던 기사에서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그지 같은 이미지가 나오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챗GPT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AI에 포함되어 있는지 뭔데 그냥 자연어가 되니까 야, 이거 오늘 뭐야? 이러면 쭉 말해주니까 약간 그 임팩트가 사람들이 느끼는 임팩트가 확 다른 느낌?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인터페이스가 프롬프트 인터페이스랑 요거랑 다르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자연어 인터페이스 명령어가 자연어로 인풋을 받냐 프롬프트로 받냐 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는 계속 AI 업계를 보시니까 챗GPT는 윤한테도 충격이었나요? 아니면 이거 뭐 대부분 비슷하다가 그냥 조금 더 나온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충격적이긴 했어요. 진짜 그래요? 좋다. 근데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제 달리나 그런 사진은 이 사진의 설명이랑 사진 이렇게 두 페어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써야 되는데 챗GPT는 그 이제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방대한 데이터로 우선 사전 학습을 했지만 그 후에 사람이 이제 사람이랑 기계랑 대화한 이 다이얼로그 대화를 다시 학습을 시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좀 더 사람에 가깝게 학습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도 걔가 잘 알아듣는 게 좀 챗GPT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데이터셋 자체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긴 했고, 네. 그리고 챗GPT는 사실 좀 솔직하게 말해보면 저는 그렇게 큰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챗GPT는 정말 이 퀄리티를 보고 했을 때 너무 좋았고, 네, 그냥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들 막 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회사에서 뭐 우리 AWS 게임데이 같은 거 나갈 때 그 팀 이름 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챗GPT에서 물어봐서 했거든요. 우리 팀이 누구누구 우리가 AWS 뭐 대회를 나갈 건데 이름을 지어줘.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잘 지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존과 차별점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얘한테 물어봐도 되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거 엄청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 인터뷰, 그러니까 발사비치 오기 전에 질문 주신 것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얘가 알파고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나름 잘 알려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대답하기는 하고 제 생각에 이제 그런 핫한 주제들은 사람이 더 잘 만든 게 있어서 더 따로 조사하긴 했지만 어쨌든 챗GPT에 대해 의존성이 생겼다 그런 게 엄청나지 않나? AWS 팀 이름 뭘로 알려줬어요? 그때요? 제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뭐 아, AWS 당근 AWS 워리어즈 뭐 이런 거 그래요? 뭐 그리고 약간 라임까지 해가지고 엄청 잘 지어졌었어요. 근데 약간 기억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제안을 수락하진 않으셨나 보네요. 수락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창작 같은 거 하는 거는 진짜 챗GPT, GPT나 디퓨전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엄청 좋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챗GPT 이야기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의 글짓기를 했더니, 글짓기를 했는데, 네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줄래? 라고 했더니, 자기는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악용되는 부분들을 막은 걸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유니 보시기는 어떤가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챗GPT가 평가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 요런 글짓기를 했는데, 너한테 제출을 했어. 네가 선생님이면 어떤 식으로 평가 글을 써줄래? 라고 했더니 자기는 리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챗GPT가 그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악용될까봐 그런 것들을 막잖아요. 그런 막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왜 막지? 리뷰가 도대체 무엇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사실 조금 전에 같이 얘기해 본 주제이긴 했는데 저는 제 의견으로는 아마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약간 차별 이런 거 못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굴님이 내가 어떤 종교나 뭐 그런 거에서 편향되게 작성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막 평가하면은 그게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아, 그런 것 때문에 막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이에요. 정확하게는 왜 그럴 것 잘 같네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실수할 여지도 많고, 음, 그리고 그 학습한 데이터에 그 편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인류의 들어가 그 있죠, 들어가 데이터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할 거니까 말하지 못하게 했을 수 있네. 네. 아, 그게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아마 있을 네, 거라서. 네. 인터넷 서비스 챗GPT급이면 진짜 양이 크고 한국에서도 이루다 음, 같은 서비스들도 그런 류의 논란으로 되게 막는 걸 되게 노력을 음, 많이 하셨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꽤 네, 큰 무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근데 저는 그렇겠네요. 개인적으로 왜 막았냐보다 어떻게 막았냐가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 막았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류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데이터셋을 넣고 다시 학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하드 룰이 음,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하드 룰이라면은 뚫리기가 쉬울 것 같고 음,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넣어줬다면은 이제 몇 건을 넣어줬을까? 그게 저의 아, 궁금하긴 하죠. 예를 들어 음. 100건만 넣어줘도 다 잘 막아 이러면 최고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면 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전 안 해보진 않았는데 인터넷 보면 그거 우회하는 법이 막 정리돼서 돌아다니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막은 거 우회하는 방법, 음, 뭐, 근데 그거 티, 우회하는 방법 계속 다시 막히지 않았었어요. 저희 맞아요, 아, 맞아요. 그쵸. 네, 네. 그걸 어떻게 막는 걸 그렇게 빨리빨리 패치를 했을까? 저희가 그거 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모르는 범위에서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음. 제 생각에 뭐 하드를 아니면 트레이닝을 더 시켰다. 트레이닝 더 시키면 몇 건 했을까? 아니면 트레이닝 더 시킨다고 그게 정확하게 막아줬다고 어떻게 판단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음, 궁금하기는 해요. 네. 잘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자일브레이크가 나와도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사실. 음. 음. 네, 궁금증이 많이 생각나긴 했는데, 네. 저는 뭔가 근데 이제, 네. 앞으로 계속 더 자료를 자주 나오실 거니까, 네. 공부 많이 해야겠는데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음, 보니까 이게 점점 빅테크 회사로 힘이 쏠려버리는 거죠. AI 때문에 훨씬 더, 음, 예전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점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창업을 해가지고 요즘은 뭘 하든 AI가 점점 필요한 시대가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어, 구글과 싸워서 내가 더 좋은 AI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오픈 AI나 이런, 아니면 돈을 엄청 음. 투자받거나. 근데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 말고도 아까 뭐 쇼노트에도 뭐 작은 AI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큰 것들은 그렇지만 그런 거 외에도 사실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우선은 진짜 GPT급의 그게 막 훈련이 진짜 웬만한 기업에서는 손도 못 댈 정도의 비용이긴 하거든요. 몇 천억 막 우스워요. 그래서 웬만한 음, 잘 나간 스타트업들도 쉽지 않고 그게 이제 구글급 인력들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훈련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 사실상 그거 훈련하다 실패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 정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거의. 음, 예를 들어 뭐 A100 데이터도 없죠, 그럼. 맞아요. 데이터 가공 음, 뭐 A100 막 6,000대씩 노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 쿠버네티스로 뭐 7,200대인가 해서 노드 만들었다고 막 오픈 AI가 했는데 그거 일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거의 진짜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완전 만능이 되면은 진짜 빅테크들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그 빅테크들이 오픈 API를 열어가지고 그 API 장사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어,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굳이 너무 고민할 건 아니고 그냥 좋은 API 나오면 그 API 사용해가지고 우리도 서비스 개선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리고 서로 음, 경쟁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더 좋은 API를 열어주지 않을까. 심지어 챗GPT도 지금 그 마소에서 에이저에서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오픈AI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GPT급은 일반 회사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열어주면 그거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도메인이 다 GPT급의 모델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GPT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고 임베딩 만드는 걸 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추천이라든가 뭐 다른 도메인에서는 아직까지는 바로 와닿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데는 좀 가볍고 우리 유저의 정보를 잘 넣어가지고 빠르게 작은 모델이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까지도 잘하는 진짜 똑똑한 애가 나온다? 그럼 이제 그냥 API 써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업이 API 비용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예전에 친구 그쵸, API 그쵸. 호출하는데 1달러인데 우리는 한 번 호출해서 2달러를 벌면 우리는 음. 살아남는 거고 우리는 한 번 호출하는데 1달러 호출했는데 뭐 0.5불밖에 못 벌어. 그럼 이제 이건 못 쓰는 거고. 이런 거는 어때요? 지금 이제 오픈AI에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질문에 1달러라고 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질문을 해보면 한 번으로 막 끝나지 않고 한 4번, 5번 쭉 이어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사용자한테는 그 5번의 질문을 한 번에 몰아서 받고 5달러를 청구하는 거죠. 그 대신 나는 그 질문을 잘 조합해서 한 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비즈니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약간 신박한 지금 그러네요. 괜찮은 것 같기도 그런데요. 하고. 네. 근데 우선은 걔네들이 토큰 기준으로 받긴 해요. 데이터 바이트가 아, 크면 돈을 더 많이 받아가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어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득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군요. 내가 이거를 짧게 프롬프트를 줄여주는 뭐 음, 그거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음, 그거 네. 만들었다가 해킹 당하면 뭐 모르겠네요. 예, 그것도 재밌는 아이. 나중에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이제 비용 관리하는 팀에서 프롬프트량 줄이라고 막 이렇게 프롬프트량 음, 모니터링하고 프롬프트량 뭐 샌드하는 바이트 수 줄여주세요 이렇게 추적하는 음,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약간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아까 설명 들었지만, 모델이란 걸 제가 확 이해한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챗 GPT를 좀 봤을 때, 좀 놀라워서, 그때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나? 누구랑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누가 FAQ가 없어질 것 같다, 사이트에 이제. 라는 저요. 생각을 했을 때, 예, 저도 그런 생각, 진짜 그렇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카드사나 통신사 같은 데 가면 되게 그지 같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나요? 되게 별로인 네네. 챗봇이 들어있잖아요. 챗봇이. 예. 그게 목표는 아마 챗GPT 강의를 했을 텐데, 근데 제 음, 생각에는 예를 들어, SK통신사의 그 컨텍스트 데이터 많지도 않죠? 그 모델에다 학습시켜서 내가 뭐, 이거 해지 어떻게 해나요? 부가 혜택 뭐예요? 이렇게 자연어로 물으면 걔가 쭉쭉쭉 대답해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음, 그런 모델을 가져다가 이렇게 특정 데이터만 강화학습이라고 하나요?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나요? 파인 튜닝 뭐 할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아, 오픈AI 사이트 들어가면은 우리가 GPT 모델 위에 데이터 몇 건을 더 학습을 시켜가지고 너에게 좀 더 최적화된 모델을 아, 서빙할 수 있도록 API가 이미 열려 있기는 해요. 그래요? 음, 벌써, 있구나, 근데 네. 벌써. FAQ가 부가 서비스 혜택 잘못 말해주면 어떡해요? 저도 근데 그게 걱정이 저도 사실 1%인데 이거 5%라고 잘못 알려주면 네.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탭으로 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못 말해주면 음, 약간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우리가 적어서 좀 똑똑하긴 어렵나 더? 한데 그럴싸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틀려도 네. 음, 그게 헛소리도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막 진짜 사람처럼. 그거는 이제 얘네들의 이제 음. 앞으로 경제성은 그것도 있죠. 그걸 헛소리 안 음, 하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것도 잘 안 음, 하게 오늘 되긴. 챗GPT 얘기 주로 했는데 저는 코파일럿도 그것도 아, 사실 그쪽에서 GPT에서 같이 나온 거잖아요. 음, 코덱스? 네. 근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에 제가 기대한 건 우리 조직의 컨텍스트, 우리 조직의 라이브러리가 있고 막 음, 있잖아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좀 넣어놓고 더 좀 잘 완성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좀 했거든요. 음, 보통 왜냐하면 막 쓰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아직 없는지 몰라도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아, 근데 그런 거 스타트업 엄청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제 챗GPT, GPT 계열의 이제 스타트업 붐이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음, 실리콘밸리에서 제너레이티브 생성 AI가 엄청 핫하다고 지금 제작 업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말 되긴 한 것 같아요. 되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조직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죠. 엄청 좋은 것 같긴. 네. 한국에도 이미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고 이번에 CES에 나갔는데 보니까 뭐 리튼인가 해서 FAQ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거 있더라고요. 광고 문구 만들어주고. 네, 맞아요. 리튼 마케팅 문구, 네, 뭐 페이스북 광고 문구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리튼 잘하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파일럿 얘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 코파일럿은 진짜 그냥 모델도 좋지만 서비스를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똑같은 파일을 짰는데 똑같은 그 주석 같은 게 다른 파일에 있으면 그걸 똑같이 가서 복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다가. 음. 예, 여기 다른 주석이 똑같은 내용이면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비즈니스 그 서비스 자체를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 그런 걸 응용해서. 네. 그래서 내 프로젝트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막 아, 네. 착각을 그래서 이게 뭐지? 뭐 그거죠. 이런.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더님이 말한 것처럼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런 컨텍스트는 어디서 갖다 잘 붙여주기도 하고 모델에게 압축해서 요약도 해주고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웰메이드 서비스가 나오면 경제성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예, 저도.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1시간이 넘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는데요.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코파일럿 얘기도 더 해보고 또 우리 오늘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달리 같은 얘기들은 많이 못했는데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모델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44비치 출연을 위해서 또 한번 와, 요약 네. 정리해서 약간 리포터처럼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재밌었-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